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는 제목을 서벌리스로 실시간 번역 자막 생성기 만들어 보기라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트위터 아이디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에일리언 큐브 커뮤니티라고 있으니까요. 저기 이제 그 트위터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 보시면 제가 하루 종일 주절거리는 게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제 그 프로필 페이지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제가 실제 업무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아마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그 이제 요 프로젝트를 제가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자막을 왜 만들고 싶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직업이랑도 이제 제가 지금 회사에서 하는 업무랑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됐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호주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딱 이제 한국에 1월 달에 넘어왔단 말이에요. 1월 달에 넘어와서 자, 일을 시작하자 했는데 코로나가 팡 터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집 밖으로 못 나가고 막 계속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서로 이제 조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나마 이제 뭐랄까 지금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소규모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이렇게 학교에서도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한 10명 정도가 되는 20명 정도가 되는 강의가 있다면은 그거를 대형 강의실을 빌려서 띄엄띄엄 앉혀놓고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뭐 그 이상 넘어가는 강의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저도 뭐 아이들이랑 같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다들 이제 그 넘어가죠. 그 학교에서 가는 경우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경우를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이 상황에 굉장히 이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참석했던 컨퍼런스가 올해 2월 달에 열렸던 컨퍼런스였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는 모든 컨퍼런스가 다 취소가 됐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런 큰 컨퍼런스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미덥조차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많이 만나야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죄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외국에서 벌어지는 컨퍼런스는 우리가 직접 물리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제 이랬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누구나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미국에서 벌어지는 거 우리가 그냥 깨 있을 수만 있으면은, 새벽에 밤 시간에 깨 있을 수만 있으면은 언제든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동영상이 무료로 공개가 되기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에 그 제한 없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오프라인만의 어떤 컨텍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분위기가 바이브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막 이제 막 누군가 이렇게 서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같이 막 뭐야 하면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그 서로 막 눈을 마주 보면서 뭔가를 그 공유할 수 있는 그 미묘한 뭔가가 있는데, 이 감성은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이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맥락 같은 거를 온라인에서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것들이 기술적으로 점점점 구현이 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청각에 이제 약간 소리를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온라인 행사에 오게 되면은 그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화면으로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외국에서
외국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일 경우에는 영어나 아니면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이제 막 할 때 내가 그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당연히 저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말이다. 하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과연 그렇다면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좀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한국에서 하는 행사의 경우에 온라인이니까 외국에서도 이제 들어올 텐데 그렇다면은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그 이제 분들이 한국말을 모를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에게 자막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이제 그분들의 액세서빌리 접근성을 좀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제가 이제 자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커뮤니티의 요즘 이제 주된 화두가 바로 이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이거는 뭐 어떤 성별뿐만이 아니고 어떤 장애를 가진 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그 커뮤니티 어떤 행사 같은데 리소스에 접근하기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되고 커뮤니티 멤버들의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사고방식들을 또 서로 존중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커뮤니티뿐만이 아니고 회사라든가 어떤 조직 안에서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럴 때 커뮤니티 온라인 이벤트라는 것에 특화를 시켜본다면은 자,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자막을 제공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는데요. 자,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파워포인트라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이라는 수준에서 이게 이제 자막이 이렇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막이 제공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파워포인트를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발표 같은 걸 하실 때. 그럼 나는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애플 키노트를 쓰는데 나는 구글 그 프레젠테이션을 쓰는데 아니면 나는 그냥 PDF만 올려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요렇게 실시간 자막 제공 기능이 이제 구현되지 않는다, 지원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고민을 했고요. 자, 고민하면서 그러면 기왕 만드는 김에 서버리스 서비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자. 거창하게 VM부터 딱 이제 버추얼 머신부터 하나 딱 까놓고 그 안에다가 애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걸 막 설치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기보다는 막 네트워크도 막 설치하고 셋업하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선 서버리스 서비스들만을 사용을 해서 코드만 작성을 하는 쪽으로 구성을 해보자.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빠른 프로토타입을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빠르게 뭔가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들만 제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 서버리스를 쓰게 되면은 앞에 이제 민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관리 포인트가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는 포인트는 코드를 푸시할 수 있는 어떤 리포지토리 이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충분하단 말이죠. 즉 코드만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대 비용 같은 것도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중심은 바로 서버리스의 장점 중에 하나인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항상 여기 이제 채팅창에다 질문을 주세요. 제가 이제 하면서 종종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솔루션을 그 실시간 자막 제공 솔루션을 만들면서 사용했던 서버리스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버리스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 혹시나 이 서버리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아까 민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여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인프라스트럭처 관점 그리고 운영의 관점. 요 두 가지 운영이라고 하는 건 약간 비용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추상화가 돼 있죠. 추상화가 돼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제가 관리를 하는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버리스의 개념은 서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관리를 하는 서버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약간 파스, 즉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는 그쪽 개념하고 좀 비슷할 텐데 이 서벌리스는 그 파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스케일링까지도 다 자동화를 시켜서 그 이제 추상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뭐 CPU 사용량이 이만큼 됐을 때 스케일링을 해라. 램 사용량이 이만큼이 됐을 때 스케일링을 해라라는 어떤 컨디션을 걸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알아서 트래픽이 많이 몰리네 서버 늘려 트래픽이 줄었네 서버 줄여 하는 것까지 다 되는 게 이제 서버리스 모델이겠죠. 그리고 서버가 없으니까 모든 모든 이제 뭐랄까요 애플리케이션 작동하는 방식이 다 이벤트 기반이라는 거죠. API 같은 경우는 HTTP 리퀘스트가 이제 이벤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타이머라든가 아니면 다른 리소스, 애저 리소스, 클라우드 리소스가 뭔가 이제 거기서 뭔가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로 작동을 해서 이제 서벌리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작동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런 이벤트 기반으로 작동을 할 거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들이 바로 이제 비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서버가 없잖아요. 관리를 할 서버가 없다는 얘기는 클라우드 벤더사 입장에서는 그럼 쟤네들한테 얼만큼 우리가 뜯어내지? 그런 또 벤더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또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니네들이 사용한 만큼만 우리가 돈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얼마큼 오랫동안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서 비용을 청구하겠다 하는 형태로 이제 비용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서 민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빠르게 랩업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저희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릴게요.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은 애저 정적 웹사이트, 정적 웹앱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쪽에는 이렇게 애저 펑션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애저 시그널 R 서비스, 그리고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 인지 서비스 중에 음성, 텍스트, 실시간 전환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모든 것들을 다 인프라스트럭처란다. CI/CD 파이프라인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GitHub 액션을 사용을 했고요. 요 지금 설명드린 모든 서비스들이 다 서버리스 형태로 구성이 됐는데요.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백엔드 쪽 먼저 볼게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음성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을 해준 서비스예요. 그래서 음성 입력을 받아서 인공지능으로 막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음성이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뭐 일본어인지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맞춰가지고 텍스트로 변환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환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ka.ms/skug/speech 서비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는 현재 38개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38개 언어 중에서 82개의 로케이를 지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영어, 미국 영어, 그다음에 호주 영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EN-US, 뭐 EN-GB, EN-AU 이런 식으로 로케일은 언어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총 38개 언어에 82개 로케일을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 다행히도 한국어가 포함이 돼 있어요. 한국어 KOKR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KOKP는 아직 없어요. 자, 그리고 이 그러니까 언어가 텍스트 변환되는 그 서비스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인공지능은 사실은 루이스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그 백단에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형 자연어 텍스트를 거기다 실시간으로 기계학습을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분석을 하고 그 안에 포함된 메타 정보들 같은 것도 다 이제 분석을 해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다 구현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그냥 API 키만 넣어서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루이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도 이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더라까지만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루이스 링크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ka.ms/skug/루이스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루이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방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언어를 분석하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쓰는 그 언어 텍스트 변환 기능은 자연어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곧바로 텍스트로 뽑아내는
그 부분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루이스와 그다음에 이제 언어 텍스트 변환 기능은 이 애저 인지 서비스,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실시간 변환해주는 그런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반대로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TTS 서비스가 있겠죠. 그리고 음성을 인식하는 서비스, 그리고 실시간으로 번역을 하는 서비스, 얼굴 인식을 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얼굴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감정을 인식하는 그런 서비스들, 그런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아이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형태의 애저 인지 서비스를 한번 보시려면은 여기 링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aka.ms/skug/cognitive services 가보시면은 애저의 인공지능이 서비스 형태로, 서벌리스 형태로 어떤 식으로 무엇들이 제공이 되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그널 R 서비스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또 재밌는 서비스인데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푸시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웹소켓 기능 아시죠? 웹소켓 기능이 구현이 된 건데요. 실시간으로 이제 음성이 이제 들어와서 그걸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변환된 텍스트를 웹소켓 기능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의 불특정 다수 클라이언트들의 이제 브로드카스팅을 해주는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애저 시그널 R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음성이 들어와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다시 웹브라우저로 내보내는 기능이 되겠죠. 그 실시간으로 웹 컨텐츠를 푸시해주는 기능인데 원래 이거는 시그널 R은 ASP.NET에서 라이브러리 형태로만 제공이 되는 기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반응이 좋아서 애저 서비스 형태로, 서벌리스 서비스 형태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 시그널 R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그 예전 같았으면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별도로 막 그 시그널 R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구현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API 키만 던져주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폴백을 실제로 구현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웹소켓 기능을 웹소켓 기능이 지원이 되는 웹브라우저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웹브라우저가 웹소켓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따른 이제 폴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롱 폴링이라든가 이런 이제 폴링 같은 그 폴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서비스 안에 이 시그널 R 서비스 안에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API 키만 넣고 데이터만 그냥 그 보내면은 알아서 다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서벌리스 서비스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로 음성 데이터를 받아서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변환한 결과를 다시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요 애저 시그널 R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엔드 API의 모든 핵심은 바로 이 애저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저 펑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이런저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저 펑션은 아까 이제 이벤트 기능으로 작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HTTP API 기능만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혹시나 좀 더 그 애저 펑션에 대해서 자세한 기능을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ka.ms/skug/edgefunc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API 기능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PI 기능만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API 기능을 사용을 해서 프론트엔드 단에서 음성 데이터가 이 애저 펑션 API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들어온 그 음성 데이터를 이제 그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 쪽으로 보내겠죠.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변환된 결과가 다시 애저 펑션으로 넘어오면은 넘어온 거를 라우팅을 시켜서 애저 시그널 R 서비스로 돌려가지고 다시 저쪽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 쪽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을 애저 펑션 API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백엔드 API에 대해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엔드 쪽에서 이번에 프론트엔드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호스팅을 하는데 사용된 서벌리스 서비스는 애저 정적 웹 앱입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고요. aka.ms/skug/aswa.로 가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적 웹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적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GitHub 페이지 아시잖아요. GitHub 페이지가 바로 이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해주는 건데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도 써보셨을 거예요. 네틀리파이 같은 것도 써보셨을 거고, 아니면은 뭐 애저 블록 스토리지 내지는 아마존 S3 버킷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정적 웹사이트를 호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는 예전에는 서버단과 서버단에서 굉장히 많은 인터랙션이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웹브라우저는 그냥 사용자 입력을 받는 정도로만 사용이 됐고, 거의 모든 기능들이 서버단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 이게 다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 쪽으로 넘어와서 서버단에서는 말 그대로 데이터만 간단한 데이터만 처리를 하는 게 되고, 사용자 인터랙션 부분은 다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하는 컨텐츠를 렌더링하는 것조차도 요즘은 잘 하지 않는 추세인데, 이런 식으로 정적 컨텐츠만 호스팅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애저 정적 웹앱이고요. 그래서 이 정적 웹앱 인스턴스가 하나가 있지만 이제 그건 내부적으로 CDN이 쫙 물려 있어가지고 그 CDN을 통해서 전 세계로 스케일링에 걱정 없이 쫙 정적 컨텐츠가 다 뿌려질 수 있는 이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흔히 얘기하는 잼스택인데요. 자바스크립트, API, 마크업 요 셋 중에서 자바스크립트와 마크업은 HTML과 CSS겠죠. 요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HTML, CSS를 요 애저 정적 웹앱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API는 이제 애저 펑션 API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애저 펑션 API를 별도의 애저 펑션 인스턴스에서 쓰는 게 아니라 애저 정적 웹앱 인스턴스 안에 이 API, 백엔드 API 기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스턴스 두 개가 정적 웹사이트와 API 사이트가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또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어떤 CORS, 코스 같은 셋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왜냐면 도메인이 달라지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그 애저 정적 웹앱 인스턴스 안에서 모든 게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보안에 대한 어떤 그 CORS에 대한 어떤 설정에 대한 호불을 한 단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보안적으로 좀 나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편한 기능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프리뷰 기능이고요. 조만간 그 이제 정식 그 릴리즈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잠깐만요. 또 질문 볼까요? 예. 네, 질문이 몇 가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잠시만 요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GitHub 액션도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GitHub 액션은 뭐냐면은 제가 감히 이거를 이제 서벌리스 방식의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GitHub 액션은 이벤트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GitHub에다가 리포지토리만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액션이 작동하기 위해서 백단에는 어떤 이제 그 빌드 에이전트가 막 작동을 하는데, 그 빌드 에이전트는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우리가 이벤트가 들어가면 탕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벤트를 물고 이제 그 빌드하고 배포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쫙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벌리스의 그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오픈 소스일 경우에는 완전히 무료고요. 만약에 이제 그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라면은 어느 정도까지 무료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정말 그 서벌리스의 어떤 특징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GitHub 액션이 일종의 서벌리스 형태의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궁금한 거란다. 그 GitHub 액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aka.ms/skug/GitHub 액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벌리스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 서벌리스 아키텍처의 컨셉이 굉장히 이제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GitHub 액션을 통해서 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애저 정적 웹앱, 그리고 애저 펑션, 그리고 다른 애저 리소스들도 다 배포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노란색 마이크 보이시죠? 자, 노란색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이 들어가면은 음성이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정적 웹앱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그 음성 신호가 애저 펑션의 HTTP API 형태로 들어가서 그게 뒷단에 있는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로 음성 데이터가 보내주면은 걔가 텍스트로 실시간으로 변환을 해서 애저 펑션으로 다시 돌려주고, 애저 펑션은 그거를 애저 시그널 R 서비스로 보내면은 시그널 R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 있는 수많은 클라이언트에 있는
웹브라우저로 다 브로드카스팅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한 번에 쫙 빌드해주고 배포해주는 CI/CD 파이프라인을 GitHub 액션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작동하는 앱을 로컬에서 한번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데모 귀신이 안 나와야 될 텐데. 자, 지금 요게 이제 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지금 터미널이 화면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 터미널 화면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여기 보시면 API가 돼 있죠. 한쪽은 프론트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좌측의 API는 애저 펑션을 로컬에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펑크 스타트 펑크 호스트 스타트. 자, 이렇게 해서 뒷단에 애저 펑션이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동시에 우측에는 제가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npm run serve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게 뷰로 만들어진 앱이에요. 뷰로 만들어진 앱이고요. 쫙 이제 실행이 이제 될 겁니다. 자, 되겠죠? 돼야 돼. 자, 자, 지금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됐고요. 지금 여기 주소를 보시면 이제 로컬 호스트 808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갖고 제가 여기에 자,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었네요. 아, 요거는 예, 민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겠구나. 네, 그럼 저는 요거는 없는 걸로 하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로컬호스트 8080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호스트 모드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클라이언트 모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스트니까 제가 여기서 미팅을 이제 실행을 시키고요. 제가 한국어로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쭉 이제 말이 막 나올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왼쪽에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말이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미팅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은 지금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걸 들어가셔서 이제 실제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미팅 아이디를 커피를 해서 이쪽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고 미팅에 조인을 하면은 조인 패스워드는 4416이니까 이걸로 패스워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럼 실제로 자, 제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실시간으로 지금 우측에서 영어로 번역이 돼서 막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국분이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말이 뭔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하지만 자막으로는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겠죠. 제가 막 말을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웅얼웅얼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쨌든 얘가 잘 잡아서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해주겠죠. 그리고 나는 일본말로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또 일본말로 막 이게 또 이제 번역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될 텐데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로컬에서 작동은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로컬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자, 요 모델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쭉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오른쪽은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적 웹앱이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서빙만 해도 별로 변하는 게 없지만 제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 신호가 계속 뒷단 애저 펑션으로 들어가서 계속 얘가 뭐가 돌아가죠. 그렇죠? 계속 뭐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이제 어떤 실시간으로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되는 그 작업이 여기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끄고 그다음에 여기서 끄고 그럼 실제로 이거를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포를 하는데 뭐 딱히 변환할 건 없고 그냥 파이프라인만 변환을 해서 제가 커밋을 할게요. 자,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자, 커밋을 하는데 한번 있어봐. 저는 커맨드 라인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한 줄 이렇게 그냥 빈 공간 하나 추가했어요. 추가하고 여기다가
업데이트 워크플로우 아니다. GitHub Actions Workflow 이렇게 해서 하고 푸시를 하겠습니다. 자, 푸시를 하면은 자, 푸시를 하면 푸시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GitHub 액션이 이제 돌아갈 거예요. 방금 했던 지금 요 해서 이제 돌아가죠.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해서 지금 돌아갈 겁니다. 대충 한 2분 정도가 그 예전 것들을 보면 한 2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으니까 2분 동안 이제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뭔가를 또 이제 해야겠죠.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계속 질문 올려주시고요. 저는 그러면은 그동안 잠깐 요 애저 펑션이란다. 지금 이제 GitHub 액션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대충 다른 게 한 2분 3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한 2분 30초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요게 그 애저 정적 웹앱인데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저 정적 웹앱으로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그 뭐라고 해야지 그 프리뷰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워크플로우가 지금 이 클릭을 하면은 지금 방금 했던 이 이제 CI/CD 파이프라인,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메인 브란치로 이렇게 코드가 푸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메인 브란치로 이제 그 플리캐스트가 날아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빌드를 해라. 일단은 코드를 체크아웃 받아서 그 다음에 빌드를 해라. 빌드를 하는데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은 이 프론트엔드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갖고 오고 API는 API 디렉토리에 있는 걸 갖고 와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드를 하고 배포를 하는 거예요. 배포를 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zure Static Web 앱은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과 백엔드 API를 동시에 하나에다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별다른 절차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요 액션, GitHub 액션 하나로 다 이제 그 배포가 두 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이 한꺼번에 배포가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됐나요? 아직까지 안 됐나? 거의 다 됐나? 자, 거의 다 됐네요. 됐네. 응, 됐네요. 자, 방금 끝났습니다. 자, 방금 배포가 끝났고요. 배포가 끝났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해서 그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다 만들어졌고 여기 함수 보이시죠? 요게 바로 이제 백엔드 API, Azure Function API인데요. 함수를 보시면은 함수가 쫙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함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펑션들이. 요 펑션들이 이미 요 애플리케이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그 프리뷰다 보니까 워크플로우를 요 하나밖에 못 써요. 우리가 딱 이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 워크플로우가 딱 지정이 되거든요. 이 지정이 되는 걸 내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애저 스타틱 웹 앱스 레드 스모크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레드 스모크 대신에 뭐 블루 어니언, 블루 캡시쿰 이런 식으로 그린 캡시쿰 이런 식으로 내가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새로 지정을 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 프리뷰니까. 그러니까 조만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GA가 되면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로 이제 딱 들어가시면 돼요. 딱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아까랑 동일한 화면이 나오죠.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여기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aka.ms/skug 라이브 캡션. 자, 제가 여기다가 넣어드릴게요. aka.ms/skug 라이브 캡션. 자, 여기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로 한번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로컬 호스트니까 끄고 자, 여기서 동일하게 미팅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미팅을 생성을 하고 보이시나요? 여기 미팅 조인 방번호? 자, 방번호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겁니다. 혹시나 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안 가지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걸 직접 타이핑을 해보세요. 직접 타이핑하면 됩니다. 어이구. 자, 그러면은 다시 저는 데모로 가서 요것도 필요 없고, 자, 요걸 보겠습니다. 데모로 가서 여기서 자, 어디 갔어? 자, 여기서 제가 한국어로 생성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한국어로 하면은 쭉 이제 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방 번호를 카피를 해서 저도 미팅 아이디를 하고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막 보이시죠? 이제 뭔가 지금 나와요. 이게 지금 너무 크게 해서 잘 안 보이시려나? 내가 너무 크게 했나? 너무 크게 했구나. 자, 됐다. 뭐가 이상한데? 됐다. 일단은 그게 보이죠? 제가 지금 왼쪽에서는 게 한국말로 설정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 지금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여러분이 만약 웹 브라우저를 오픈해서 이걸 하셨다면 여러분도 이게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보이셔야 돼요. 자, 보이나요? 핸드폰에서도 웹 브라우저 하시면 됩니다. 자, 이태현님 핸드폰에 웹 브라우저 열어서 요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aka.ms/skug/live-caption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영어로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다시 한국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한국말로 바꾸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른쪽 부분에 그 언어를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언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면은 계속 저는 한국말로 하고 있지만 이거 이제 실시간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도전 일본어 일본어 도전. 자, 오늘 지금이 자, 곤방와 하면은 나오겠죠? 곤방와 나오네요. 좋네. 이라시아이마세. 되네요. 자, 됩니다. 자, 제가 아는 일본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요. 자, 다시 한국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말로 넘어가면은 다시 이제 한국말로 막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데모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는 거를 다시 일본어로 쭉 하면은 아까처럼 다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 독일어가 편하다 나가면 독일어를 할 수 있고요. 아까 38개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 38개 언어를 사실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몇 가지 언어만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언어들이 다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조금 늦게 떠서 그럼 어디 딴 데로 보고 계시나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POC라서 조금은 좀 약간 어설프게 만들어놨지만 이제 이거를 사실 우리 지금 이제 그 온라인으로 미드업을 할 때 지금 여기 아랫부분에 지금 보시는 방송 아랫부분에 이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거를 딱 박아놓으면은 여기다 박아놓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발표하시는 분이 웹브라우저 열어서 그냥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굳이 이런 거 이제 열 필요 없이 화면에서 바로 이제 번역된 게 이제 이 자막이 보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그 방송하면서 옆에다가 이제 링크 같은 걸 알려주면은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번에는 굳이 뭐 한국말 대신에 나는 영어로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 이제 그 본인께 이제 각자 참여자분들께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한국어 대신에 이제 다른 언어를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브로드카스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브로드카스팅이 가능하고 말하는 게 실시간으로 번역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막이 만들어진다는 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한 데모는 얼추 다 된 것 같고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데모는 끝이고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언택트 시대였고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미드업에서 하여튼 오프라인의 그 감성을 그대로 끌고 오려고 하는 적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막 같은 작업 같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어떤 이제 청각장애인들 또는 어떤 다른 언어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인데 그런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요 솔루션을 바로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구성을 해봤어요. 굳이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구성을 했던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또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굳이 저는 막 이런 거 저런 거 셋업하기가 귀찮아서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반응 보고 빠르게 폐기하고 하는 그런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요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쓰인 서비스들은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크린샷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자막을 끄겠습니다. 자막 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샷 찍어 놓으시면은 요 이제 그 링크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저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푸시해주기 위한 애저 시그널 R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의 가장 핵심인 애저 펑션을 사용했고요. 서블리스 API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적 그 컨텐츠를 호스팅하기 위한 애저 정적 웹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 웹앱 인스턴스 안에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저 펑션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 이제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애저 리소스들을 배포하기 위해서 빌드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이 GitHub 액션이라고 하는 서버리스 CI/CD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사용한 서비스들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막 이제 딱히 어떤 구현 방법에 대해서 딱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잖아요. 대신에 그럼 내가 한번 실제로 내가 구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문서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겠습니까? 그 문서 덕후들이 많이 몰려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들이기 때문에 그 문서를 잘 보시면은 이런 아마 시작하기 문서들만 따라하셔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aka.ms/skug/docs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문서들을 한번 쫙 보시고요. 필요한 문서들이 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갖고 난 좀 부족한데 난 좀 실습을 좀 해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런 사이트 가시면은 무료로 클라우드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애저라고 한정 짓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클라우드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배우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예제들은 애저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굳이 그거를 다른 걸로 치환시켜서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무료고요. 굳이 로그인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로그인을 하시면 막 배지 같은 걸 줘요. 코스 끝날 때마다. 그러면은 막 리더보드 막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막 어떤 서티피케이션도 받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ka.ms/skug/run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번역 앱으로 보면 지금 상황을 아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여기 일단은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온 거를 좀 볼게요. 시그널 R을 브로드캐스팅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중 플랫폼, 웹 외에 웹 이외에 팀스나 슬랙 등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이벤트 헙 등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그널 R은 웹소켓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그널 R이 어떤 모바일 앱 쪽으로도 푸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자마린 같은 것 쪽으로 네이티브로 푸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이제 해보질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팀즈나 슬랙도 그쪽도 브로드캐스팅을 하려면은 글쎄요 가능할까요? 또 팀즈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이 그 팀즈의 앱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앱이 어쨌든 이제 그 웹 기반의 위젯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슬랙의 앱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제가 몰라서
슬랙의 앱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나요? 세일즈포스에 물어봐야 될까요? 이번에 세일즈포스가 슬랙 먹었던데. 자, 그래서 일단은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기 티티어스님께서 팀즈에 챗봇을 달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챗봇과는 요거는 좀 다른 기능인 것 같아요. 그죠? 챗봇은 챗봇대로 또 그 다른 용도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챗봇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어떤 자막 생성 기능이라서 그걸 사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딱히 더 특별하게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트위터라든가,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은 여기 어디였어? 트위터 어디였어? 트위터가 없어졌네. 제가 그걸 안 집어넣었네. 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제 트위터 아이디 저스틴 크로니클 또는 에일리언 큐브 커뮤니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언제든, 저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지방령이기 때문에 언제든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되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지만 많은 이제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